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엄숙한 날입니다. 마음이 호국 영령들의 희생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은 청계산 산행은 포기하고 저 혼자 여의천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의천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와 같이 그 청계산 변에 잘 조성된 양재천과 합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편도 한 4km가 되고 물이 위로 양수되어서 이렇게 잘 청계천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조금 전에 오리 친구들도 봤습니다. 여의천이라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구술 입력의 퀀텀 점퍼 양자적 도약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블로그와 SN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것을 구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에버노트 전자메모 앱을 게시한 것이 2014년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당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에서 이른바 이수지역을 떠날 수 없어서 창원의 숙소에서 있다가 번개로 저 혼자 차를 몰고 마산 연육교로 연결된 마산 저도가 여러 군데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마산 연육교로 연결된 저도를 말합니다. 거기 용두산이 있는데 해발 0에서 시작해서 아마도 202m가 될 겁니다. 깔딱고개가 한 번 정도 있고요. 거기 정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번쩍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비가 오고 해서 필기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어서 그 떠오르는 번개의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IT 매니어들이 저에게 추천해 준 에버노트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깔기만 하고 한 번도 게시를 안 했는데, 혹시 싶어서 그날 처음으로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자판에 나오는 마이크를 시험 삼아서 구글 음성인식 엔진이죠. 이 음성인식을 에버노트 고유의 것이 아니고 구글이나 삼성 빅섭이나 MS의 코타나나 별도의 독립된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에버노트에 그 자판을 불러내서 스마트폰에서 까만 마이크를 누르고 음성 인식을 시도하니까 당시 약 느낌상으로 85% 수준으로 입력이 되어서 마산 저도 꼭대기 폭우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단상을 문자로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2014년 2월 달에 창원법원장으로 부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원 구성원들과 간내 변호사, 조정위원 등 유관 단체들과 합쳐서 창원 이야기라는 이메일을 동보송신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전부 다 타이핑으로, 손가락 타이핑으로 해서 타자를 해서 보내는 힘든 그 프로세싱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저도에서 그 손가락 없이 말로 입력하는 것을 보고 유레카와 같은 감정을 느꼈고, 그때부터 모든 저의 타자 작업을 음성 입력, 말로 폰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PC로 옮겨서 오탈자만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날 2014년 6월 6일 첫날 기록된 것이 지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제1호 꼭지가 되고, 지금 현재 저장된 꼭지는 이 화면에서 보듯이 18,613 꼭지입니다. 18,613 꼭지. 개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팀워크를 하지 않는, 단체가 아닌 개인,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감히 제가 단언하건대 개인 메모를 18,613 꼭지를 자기의 데이터 뱅크 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어쩌면 제가 유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모든 글쓰기의 경쟁력의 원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뱅크 18,613 꼭지가 나오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6개월인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구술 입력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약 3,000 꼭지가 지날 때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한 2년이나 3년쯤 지났을 것인데, 모든 글이 구술로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쉽게 말이 글이 되었고, 그것을 오탈자만 수정하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저 오리 패밀리들이 성체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오리 패밀리들이 열심히 저렇게 벌써 컸는데, 저 친구들도 결국은 새끼 병아리에서 엄마의 지도하에 열심히 실행을 해서 저와 같은 성체가 되었다 할 것인데, 글쓰기도 저 오리 패밀리가 크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오리가 저렇게 바닥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을 연습해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구술 입력이 잘 안 되거나 뭔가 힘이 들 때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좀 더 느끼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오리의 스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술 입력의 컨턴 점퍼 양자적 도약은 이와 같이 꾸준한 실천이 뒤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자기의 아날로그 독서 종이책의 기본적인 원재료 밑바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이책 읽기를 더욱더 세게 밀어붙여야지만 구술 입력이 됩니다. 저처럼 이와 같이 단연간 훈련해서 구술 입력이 쉽게 되면 업무이든 비업무이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술 입력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음성인식 엔진이 개별화된 그 목소리를 자체 학습해서 오탈자도 현격하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글 음성 입력은 강민구가 경상도 사투리 톤이 있는 것으로 입력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많이 해서 그것이 한국의 표준말인 것처럼 작동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하여튼 제 말은 거의 99% 인식이 되고 있고,
너무 잘 타이핑이 되어서 오탈자 수정할 때도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향상된 음성 인식 엔진에 입력을 해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그 높낮이가 분명하지 않아서 중얼중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톤을 똑같은 높이로 하면 음성 인식 엔진이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액센트와 스타카토를 넣듯이 이와 같이 높낮이를 확실하게 하면, 네이버 클로바 노트에서 인식할 때도 그렇고 구글이나 삼성에서 인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이빨 사이에 바람이 새는 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음성인식 엔진이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음성인식 엔진에 입력을 해보고 카톡이나 문자나 메모장에서 자판 위에 까만 마이크를 누르고, 마이크가 안 나오면 톱니바퀴 설정으로 가서 음성인식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음성이 인식이 잘 안 되면 본인의 말을 기계만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들린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치과 치료도 하고 말하는 것도 훈련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악필일 경우에 그 글씨를 교정하기 위해서 펜글씨 학원에 다니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술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기록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식 장애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느끼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 발음을 교정하는 용도로도 음성인식을 사용해 보기를 감히 권합니다. 오늘은 6.25 날 아침에 여의천을 걸으면서 음성인식 입력의 구술 입력의 컨턴 점퍼 양자적 도약에 대해서 한 꼭지 만들었습니다. 걷고 있기 때문에 제 소리가 약간 높낮이가 심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